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9월 내내 좋은 흐름 보여주던 양시장이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좋은 흐름,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는 있는데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어제 미증시가 하락하는 거 보고 또 밤잠 설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판단되는데 네.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들이 그동안에 연일 신고가 랠리가 나왔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행진이 이어졌었는데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대기 예탁 자산이 50조 이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 9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증거금이 거의 58조, 60조 가까이 몰렸어요. 그래서 네. 그 자금이 다시 한번 증시의 하방 그리고 하락을 어느 정도 크게 방어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 증거금이 다시 한번 증시에 풀렸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방 경직을 보여줄 걸로 판단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어떤 방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어떤 방향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오히려 시장 변동성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달릴까 말까에서 개별 모멘텀 잘 분석하셔서 시장 네. 포트폴리오 잘 설계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일 살펴봤던 종목들 리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밀리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던데 어제는 방송 끝나자마자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삼보모터스죠. 네, 삼보모터스도 제가 전일 소개해드리면서 네. 최근에 기술적 반등 시리즈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이 날 수 있고 흔들렸을 때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고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일 이거는 수소차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자율주행 관련 대표 종목입니다. 현대차와 직접 공동 개발을 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세 가지 모멘텀으로 또 인물주, 정치 인물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목표가를 이제 바로 터치를 했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 장 막판에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오늘 또한 당연히 아무리 개별주고 개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장 초반부터 4% 가까이 개파락 출발을 하면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파락 출발했지만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왜 좋냐면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 찾았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고 또 개별 모멘텀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전일도 삼보모터스를 말씀드려서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고 지금 또한 강보합권 내 흐름으로 바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도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은 이제 강보합 전환하고 있는데 전일 만약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만약에 수익 실현 못하고 지금 혹시 홀딩 중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익절가를요. 6,500원 라인대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아닌 익절가로 6,500원 라인대로 상향을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7,000원 라인대를 보실 텐데 다음 주 초까지요. 7,000원 라인대를 안착을 못했을 때는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2차 목표가는 7,000원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고 7,7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익절가 6,500원으로 상향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일 또 짚어봤던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주죠. 네, 리노공업도 맞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동안은 제가 관련 종목으로 ISC가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기술적 반등으로 매수를 했다가 수익을 챙긴 종목인데 이어서 리노공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당연히 반도체 관련 섹터나 IT 관련 섹터는 시장 여파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또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장 여파로 밀렸을 때는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제가 매번 설명드리고 있는데 일단 마찬가지예요. 제가 손절 라인대를 제가 11만 8천 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대를 오지 않았는데 2차 매수가는 제가 12만 원 라인대를 왔을 때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이 좀 개파락
했지만 좀 저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노공업도 서서히 좀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리노공업은 모멘텀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엔비디아에서 삼성이 차세대 칩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 찾으면은 다시 한번 크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 14만 5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6만 원까지 홀딩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 종목 두 가지 리뷰해봤는데요. 또 어제 급등을 해서 그린뉴딜 수혜로 네. 효성중공업을 짚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또 급등 중이에요. 오늘 뭐 한국판 뉴딜 관련 특히 그린 뉴딜 쪽에 이제 수급이 집중된 것 같아요.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 뉴딜 쪽에 수급이 집중됐는데 그 중심이 되는 종목이 오늘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풍력 발전기 관련해서 뭐 발전기라든지 뭐 증축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거의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제가 전일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는데 6만 원을 전일도 돌파를 했어요. 장중에 거의 전일 상한가까지 들어갔었고 오늘 또한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익저가를 재조정하고요.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일 3차 목표가를 6만 원 말씀드렸고 오늘은 4차 목표가를 말씀드릴 건데 6만 5천 원 라인대를 익저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는 7만 7천 원 라인대. 오늘의 고가가 7만 7,500원인데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는 7만 7천 원 라인대를 잡고 익절 라인대는 6만 5천 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크게 힘받고 있는 효성중공업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달릴까 말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나요? 첫 번째는 지금부터 다음 주에 시장의 좀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또 안정적으로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네. 화요일에도 들고 오셨던 맞습니다.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를 네. 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 예전같이 코로나19 치료제가 다 같이 우수수 올라가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해 나왔습니다. 뭐 피라맥스, 뭐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 덱사메타소, 뭐 신일제약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상승해 나왔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는 확실한 치료제와 그리고 또 확실한 백신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예전 같은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코로나19 치료제도 또 백신 관련 종목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실한 네. 모멘텀으로 오르는 종목을 공략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코로나19 치료제 그 중에서 나파모스타트의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지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뉴지랩 정말 오랜만에 보는 네, 친구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장주로 보면 될까요? 네, 뉴지랩은요.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대장주인 뉴지랩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500원 지나 넘어가고 있고요. 3.77%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 들고 오셨나요? 네, 뉴지랩을 가져온 이유를 실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키오스크형 체온 감지 CCTV, 그러니까 열 화상 감지기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됐을 때 3월, 4월, 5월부터 계속해서 열 화상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지금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이라든지 어딜 가도 사업장을 갔을 때 요즘엔 다 열 화상 카메라를 직접 체온을 재고 입장을 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근무자가 직접 한 명 한 명 다 열 화상 온도를 쟀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좀 감염 확률도 높아지고 또 인력 부담도 분명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경제TV도 1층에 지금 열 화상 카메라가 비치가 돼 있는데 뭐 공공장소 또 그리고 또 뭐 공항이라든지 또 쇼핑몰 또 여러 사업장에 지금 열 화상 카메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이게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물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모멘텀이 일단 가장 먼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뉴지랩이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입니다. 사실상 렘데시비르가 원래 뭐 지금 유력한 코로나 치료제로 두각이 됐었는데
있었는데 지금부터 뭐 최근에 뭐 클로로퀸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극찬했던 클로로퀸도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FDA 임상 승인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이유는 계속해서 부작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렘데시비르도 최근에 부작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확실한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확실한 치료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요. 혈장 치료제가 될 수 있고 나파모스타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서는 지금까지 부작용 사례가 나오지 않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100% 완치한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혈장 치료제의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코로나19에 이제 확진된 환자에 대해서 완치된 환자를 통해서 혈장을 추출해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고요. 근데 나파모스타트 같은 경우는 뭐 도쿄대라든지 또 국내 당국대 교수진들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했었는데 부작용이 하도 안 나왔고 그리고 또 모두 100% 완치를 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나파모스타트 같은 경우는 방광기가 좀 짧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유일하게 뉴지랩이 경구제로 바꾸는 제형 특허를 출원을 했어요. 경구제가 여러분들이 알약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파모스타트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정맥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알약 형태로 바꿨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종근당이랑 뉴지랩인데 실질적으로 실제 환자에게 투약하고 있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뉴지랩뿐이고 그리고 또 임상 이상이 성공했을 때 미국에서 긴급 FDA 승인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는 뭐 종근당이 아니라 뉴지랩이 가장 대장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나파모스타트와 열화상 카메라에 네. 대한 모멘텀이 있는 뉴지랩 짚어봤는데요. 가격 전략 바로 이어서 짚어볼게요. 네, 가격 전략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으로 이제 뉴지랩 같은 경우는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출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대는 14,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그 시가선 라인대인 14,500원 라인대를 2차 매수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변동성도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 그리고 14,500원 라인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요. 18,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17,000원 라인대만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요. 18,000원 라인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18,0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했을 때는 당연히 2만 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차분하게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나요? 두 번째도 오늘 시장이 이제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술적 반등 시리즈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5G 섹터입니다. 네, 기술적 반등과 관련된 네. 5G 섹터를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죠? 일단 5G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솔리드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 만에 21%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후속주로요. 제가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가장 빠르게 회복했던 섹터 중에서는 5G 관련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지금 또한 또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5G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솔리드의 후속주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서진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5G의 대장주 아닌가요?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장 네. 대장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대장주고요. 53,500원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5%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재료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서진 시스템은요.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뭐 힌지 소재 그리고 또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식각 증착 장비를 구동 장치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전방 사업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부품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격 전략도 짚어볼게요. 네, 현재가 기준에서 당연히 기술적 반등의 종목들은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랑 손절 라인대를 정해드릴게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6만 원 라인대, 2차 목표가는 6만 6천 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4만 9천 원 라인대까지 보시고 4만 9천 원, 5만 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섹터에서는 서진 시스템을 네. 오늘 짚어봤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매니저님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연일 제가 달릴까 말까해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연일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무료 방송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액토즈 소프트와 그리고 넷마블의 후속주로 최근에 계속해서 단알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이 하락 급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알은 아주 장초반에 강하게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다음 주도 시장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바라고요. 매일 아침에 시장 전략과 또 주말에 특이점들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방송 외에도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달릴까? 말까?